따뜻합니다. 월요일이고요. 2월 9일 06시 15분.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뿌예. 잠시만요. 날씨는 찌부둥하고, 그죠? 습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짝 비가 내린 이후로 오늘은 운동을 쉬고 집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체조하고 그리고 밥을 한 끼 먹고 아침에 예전에 한 3, 40대는 아침을 거의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50대 넘어서 즈음해가지고 40대 후반 아침을 이제 챙겨 먹습니다. 예. 근데 되게 귀찮고 아침 먹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나는 것조차 막 힘들어가지고 그랬었던 장년기였는데 어느 정도부터 되니까 아침을 이제 몸을 생각하는 거지. 몸을 생각해가지고 뭐 대사질환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0대 50대 되면 이제 한두 가지씩 갖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을 챙기는 거지. 그러면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넣고 방송을 해야 되나? 61.5도. 어찌됐든 기름을 넣고 방송해야겠다. 잠시만요. 기름을 아침에 기름을 넣는 편이어가지고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출근하기 전에 현대오일. 잠시만요.
쏘쏘리. 30리터 43,050원. 43,050원. 올리브 오일이라는 게 요즘에, 나 또 그거 가격, 올리브 오일을 이제 즐겨 먹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한 1년 전에, 뭐죠? 자체 브랜드 있잖아요. 커크스랜드인가? 그니까 코스트코에서 자체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로 구매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네들 브랜드. 커클랜드. 2만원 정도 되는 이제 1리터짜리, 자기네 말로는 저가라고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압착류 올리브를 판매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싸다고 하니까, 말로는 6, 7만원짜리인데 자기네들 2만원에 이번에 판매하겠다고 해서 이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올리브를 이제 내가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섭취를 하지 않았죠. 누군가가 거기 샐러드 바에 뭘 넣었으면 그때 먹지. 근데 이제 향이 마치 약초를 먹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식물에서 기름이 짜지지? 기름도 고소하지는 않아. 고소하지는 않은데 약간 그린색에서 라이트 그린이라고 해야 되나? 다크 그린 말고 라이트 그린이면서 탁도는 아주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끈적끈적거리면 물보다는 좀 더 이제 기름이다 보니까, 근데 안에 이제 내용물은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 근데 확실히 농장에서 뭔가를 짰다는 느낌은 받는 그런 거 있어요. 불순물이 있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에 관련된 이런저런 것이겠죠. 난 2만원도 사실 비싸니까. 1리터에 2만원이면, 콩기름 이런 거에 비하면 꽤 비싼 거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이렇게 싹 넣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기름이니까 계란 후라이가 타지 않게 잘 해주는 것 같고, 숟가락에 남은 올리브 오일을 한번 이제 먹어봤어요. 근데 한약 먹는 느낌 들더라고. 한약 먹는 건강한 느낌. 쌉싸름하니. 그래서 나는 이게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 저가인가 보다. 그냥 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실제로 쓰고 맵고 심지어 맵기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잘 산 건가?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는 거 보니까 별 얘기 이거 나오는 거 한번 모니터링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쭉 먹었어요. 괜찮았어. 그 이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프로모션은 내가 경험은 하지 못했어. 퍼플랜드 거는 타사 제품 올리브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퍼플랜드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랬어.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후로 나는 이제 느낌이 좋아서 올리브유를 찾아봤는데, 이제 대사지름이라든가 이런 혈압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이렇게 조리를 해 먹으면 좋대. 그래가지고 먹었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나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기분은 괜찮은 것 같아. 그때 숟가락에 남은 거 살짝 먹은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한 달인가 지나서 이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 오일을 이제 이렇게 한 숟갈, 반 숟갈, 한 숟갈 정도 먹었어요. 먹었는데, 느낌 좋더라고. 나는 이제 가끔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 참기름이나 이런 거 들기름도 가끔 이렇게 한 숟가락씩 먹으면은 몸에 이렇게 좋다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또 그런 이런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가끔 내 몸에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복권 같은 기대를 하면서 먹었는데 뭐 딱히 좋아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분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주위에서 떠들어대니까 엑스트라 버진이 어떻고 저떻고. 오늘은 급기야 방송에서, 정규 방송에서까지 이제 계속 그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방송을 하네. 내가 걱정하는 거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지. 꼭 그렇게 되면은 올리브 오일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잖아. 기대 효과가 있는 우리 같은, 어유 나무, 낙하물 조심해야 되고. 앞에 40피트급 다른 거 한번. 다들 아주 그냥 아침에 세게 달리고 있잖아. 쏘고. 저거는 차량, 인도 차량인데 저거 새 걸로 출고 차량 같은데? 천국의 열쇠라는 그 책이 있어요. 다음 주에 모임에서 하는 그 발제 도서인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내가 예전에도 천국에 대한 생각은 그 단어를 모르더라도 인간이 나이를 먹거나 또 정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커뮤니티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4, 5세계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두려움에 관련돼서 항상 그 관심의 맨 앞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쿠마라지마라는 사람은 지금의 타클라마탄 사막에 있는 옛 쿠차 왕국의 그 왕자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산스크리트어를 중국어로 출간했던 스님이잖아. 파괴생이기도 했지만 본의 아니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을 만들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신도들과 교류를 하잖아.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재밌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하일랜드에 살던 어떤 클랜, 치점이라는 클랜의 가문에 대한 얘기고, 주인공은 유년기 시절에 사고로 이른 한 부부, 자기 부모님에 대한 아픔을 안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지. 그 책을 읽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 그게 이제 누가복음 뭐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 내가 천국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자양분이야. 성경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천국에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은 나는 그 유년 시절에
교회에 가면은 막연하게 뭐 젖과 꿀이 흐르고 뭐 푸른색 잔디 숲이 있고 말 그대로 그냥 고통 없이 막 즐거움만 상존하는 세상이 천국일 것이다라는 이런 지금도 많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런 곳을 가기 위해 원하잖아. 또 그런 어떤 자신의 행복을 극도로 추구하기 위해서 천국을 간다는 것 자체도 뭐 내 나름대로는 그냥 퀘션이었어 사실. 너무 올드하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그렇다면 그 굉장히 무료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 사실. 아니나 다를까 나이를 먹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천국에 관한 얘기들이 좀 있었어. 그 바리새인한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천국은 어떤 것이냐고 묻는 장면을 하나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 뭐 내가 느끼기에 그 성경 구절의 해석은 그래. 천국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딱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천국은 어떤 것이냐고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이냐고 해서 납득이 가면은 뭐 그걸로 인해서 교인들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천국은 그렇게 그런 곳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곳이니까 내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세상에 충실하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내용의 그 천국의 열쇠라는 내용의 서두에도 주인공이 이제 거의 말년에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카톨릭 신부인데 근데 그런 내용들이 교파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지. 아주 이제 흥미롭게 볼 책인데 스코틀랜드의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스코틀랜드 그러면은 지금도 49대 뭐 51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치단체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투표를 하게 되면 부결이 되잖아. 스코틀랜드가 말이죠. 19세기 중후반 무렵에, 아니지, 17세기 무렵에, 17세기 말 18세기 무렵에 잉글랜드한테 그 점령당하잖아. 그 점령이라는 게 유혈로 인한 점령이 아니었어요. 아일랜드나 이런 다른 지역과 다르게 피를 흘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 지역을 점령한 게 잉글랜드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당시에 파나마 지역이라는 그 남미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도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는 그 지역이지. 그 파나마를 스코틀랜드가 눈여겨본 거지. 그 이전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그 일대에 쉽게 얘기하면은 나와바리야. 스페인이. 북중미와 남중미 중간에. 근데 그 전략적인 어떤 중간에서 뭔가 중개무역이라든가 지리적인 거를 스코틀랜드가 눈여겨본 거지. 그래서 거기다 많은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투자를 했어. 심지어 그 당시에 막 아주머니 신고할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적금 개 다 깨고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스페인과의 어떤 전투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국가적인 사업이
야, 아니 그래도 재정적인 위협이 있고 뭐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데 이걸 타개하고자 스코틀랜드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 막대한 자금을 뭐 잉글랜드에 요청을 하고 잉글랜드는 그걸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조선말 구한말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넘겨주듯이 스코틀랜드도 잉글랜드에 뭐 몇 가지 조약하고 거기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잉글랜드와 뭐 여러 밀접 관계가 있고 몇 가지 서로 소유가 있었는데 그대로 합병이 되는 거야.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잉글랜드는 그 나라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뭐 신교와 구교를 뭐 교란시키고 말이죠. 서로 간에 국가적인 소유를 잇고 뭐 하일랜드, 로우랜드를 지역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뭐 정책도 친데도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돈 몇 푼 가지고, 돈 몇 푼은 아니겠지만 잉글랜드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 책은 그냥 뭐 한 1870년, 80년 무렵에 한 아이가 이제 하일랜드에 있는 취점 플랜에 있는 속해 있는 어떤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천국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 서로 보는데 스코틀랜드에 대한 역사를 보고 있어요. 이곳은 참 하여튼간 뭐 카톨릭과 기독교에 관련된 갈등이 어떤 모든 역사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갈등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 종교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오늘 6월 월요일이고요. 습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벌써 또 좀 찌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제 활기찬 하루 시작하도록 하시죠. 딴타였습니다. 파이팅!